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디자인 싱킹 과목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AI 융합학부 이영실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첫 시간으로서 우리 수업의 개요와 디자인 싱킹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성적 처리 기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는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수업 계획서도 보면은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원래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서 디자인 싱킹을 가르치고 있는 팀 켈리 교수님, 데이비드 켈리 교수님의 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책이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뉴 버전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또 원서를 저는 구입을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디자인 싱킹 핸드북이라고 하는 인비전사의 디자인 싱킹 핸드북 책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따로 구입할 필요는 없고 제가 우리 수강생들에게 PDF 파일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싱킹,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테고 또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아주 이렇게 흥미있고 여러분들이 전공이 무엇이든 간에 꼭 한번 알아두면 좋을 이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우리 디자인 싱킹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될 단어,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꼭 같이 쓰면 되고 하는 이런 용어가 있다면 저는 이걸 하나 추천을 하고 싶어요. 자, create 무슨 뜻이죠? 네, 창의력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create 창조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진, 또 창조뿐만 아니고 창조에서는 실행한다는 의미도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그런 인재, 그런 수업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자, 디자인 싱킹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램퍼를 보더라도 우리 학생들이라고 대체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때 뭐 이렇게 옐로우 계열의 램퍼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그죠? 또 핑크빛, 또 그린, 이런 다양한 반짝반짝이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팀원과 또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상황들과 또 새로운 조건들, 이런 것들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창의적 산출물을 한번 만들어 보는 이런 시간으로, 이런 교과목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양한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도 많이 공부도 해보고 들어봤겠습니다. 우선 창의력이 있는 이런 인재가 필요합니다. 창의력이 있는, 자, 별을 멋지게 하나 그렸습니다. 창의력. 그리고 두 번째, thinking, 생각이죠.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또 다음에 연결해서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입니다. thinking, 사고력. 예. 세 번째는 정보의 수집, 또 정보의 처리, 정보에 활용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공을 가지고 있든 간에 간단하게는 어떤 과제를 하는데 또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 그것을 수집한 것을 그대로 내면은 카피가 되겠죠. 그것을 더 값어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처리를,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어디에 적용될 수 있겠는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 해결력.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주어졌을 때,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본인의 가치를 입증을 하고 조직이나 또 어떤 기관에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또 기여했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러한 창의력을 가진 인재, 사고력이 깊은 인재, 그 다음에 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훌륭한 디자인 싱킹,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티브 잡스 하면 여러분 잘 알 텐데, 그죠? 아이폰을 만든 이런 세계적인 인물, 천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 뭘 하면은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커넥팅 더 다츠, 이게 서로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빨간 점, 그죠? 녹색 점, 파란색 점, 이런 다 연결을 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가치, 또 훨씬 뛰어난,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세계를 만들고 또 가치를 창출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그 기초를 초급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중급, 고급까지 도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디자인 싱킹에 우리 학교뿐만 아니고 우리 전 대한민국의 국가에 있어서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 가든 창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디자인 싱킹을 활용해서 창의적 산출물을 내는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거 다양한 이와 같이 이제 그림도 그려보고 노트북도 활용을 하고 또 포스트잇으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툴이 있죠. 뭐 여러분들도 배웠을 수 있는데 트리즈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특허 발명 창안 이런 발명도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 또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수업은 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그 회의 공간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오프라인 수업을 하든 또 온라인 수업을 하든 관계없이 이런 팀 미팅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각자가 다 팀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또 참여함으로써 이 과정을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핸들링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점이 지금 우리 대학뿐만 아니고 다른 대학에도 이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이 분야에 아주 더 좀 시간도 많이 썼고 해가지고 훌륭한 인재로,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뭐죠? 학점도 충분히 잘 받을 수 있고 자기 능력, 또 자기까지 몰랐던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포스트잇, 또 모니터, 노트북, 뭐 태블릿, 휴대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장치가 되고 또 소도구들도 많이 이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구성원들은 1학년들도 있고 2학년, 3학년 그리고 졸업반 4학년 형들도 있습니다. 서로 의견들을 나누고 또 소중한 자기 창의력을 개발하는 이런 수업 시간으로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크게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는데 디자인 싱킹의 개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스탠포드 대학의 D스쿨이 있는데 여기에 디자인 싱킹 프레임워크, 디자인 싱킹을 하기 위해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해놨어요. 이게 5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론도 할 테고 의견도 모을 테고 또 과제도 하게 됩니다. 또 팀을 대표해서 발표도 하게 되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는 시험도 보게 되는데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형성을 함으로써 프레임워크를 배움으로써 그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으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서 했으니까 영어로 했겠죠. emphasis, 그래서 공감하기입니다. 공감은 뭔가 하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려운 이런 사람뿐만 아니고 어떤 회사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카운슬러로서, 멘토로서, 또 참여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들어갔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문제를 여러분들 친구라든지 또 기업이라든지 국가로서부터 이런 걸 한번 해결해 보지 않겠느냐, 또 해결해라. 우리 회사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런 것들을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 아는 과정을 공감하기라는 과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일단 만나야 되겠고, 그러니까 인터뷰도 필요하고 관찰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뭐가 설명을 하더라도 그걸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나고 시간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함으로써 이런 상황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define인데 정의하기입니다. 정의.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공감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구나.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 고객이라고 친다면 이런 것을 어떤 것을 원하는가. 그 다음에 또 어느 기간 동안에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을 이런 것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기를 원하느냐. 예를 들면 OWH 이런 것도 수행할 수 있겠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앞에 공감하기 단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가 ideate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앞에 1, 2단계를 보면 공감하기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공감하기를 통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문제를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1, 2, 3, 4, 5 예를 들면 5가지로 정할 수 있다. 3가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1단계를 한다. 또는 2단계를 한다. 3단계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정의한 바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입니다. ideate. 구상하기, 발상하기, 또 관념화하기, 이런 개념들인데, 그럼 이 문제를 예를 들면 저축을 또는 A 학점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죠. 우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DNG 편성하겠습니다 하면은 일단 출석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배점이 높다더라. 그리고 과제도 하고 토론이나 팀워크, 기여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예요. 그런 단계들을 아이디어에서 3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4번이 네 번째 단계가 프로토타입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우리가 1, 2, 3단계를 거쳐서 아이디어들 내고 했기 때문에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걸 빨리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앞으로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만들 때는 이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다음에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빨리 만들고 나서 보완하는, 수정하는 이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빨리 시제품을 만들어 봄으로 해서 그것을 예를 들면 시장에 물건을 먼저 내보고 나서 수정을 하거나 또 내보기 전에 수정을 하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시장에 나가면 그것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예를 들면 안전 문제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예를 들면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출시하기 전에 만들어 가지고 빨리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이런 과정들을 수행하는 것이 프로토타입 단계고 시제품 만드는 단계고 이것은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요체로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수정하고 한번 해보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러분들에게 훨씬 효과적인 툴을 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이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봤으면 이걸 적용을 해보는 게 필요한 것이죠. 메인 시장에 나가기 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 제품을 내보기 전에 다른 팀들에게 또는 우리 팀들에게 먼저 한번 해보고 다른 팀도 확산해보고 또 이게 좋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도 한번 해보고 정말 좋다 이렇게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아주 재미있게 의미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What's this?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뭘까요? 밑에 천이 있고 또 가만 이렇게 부분이 있고 이런 건데 네,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제로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단계에 걸쳐서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왜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과정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이제 우리는 첫 수업이기 때문에 한번 오픈 과정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네팔에 갔는데 미숙아가 있죠. 네팔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면 산간지대라든지 이렇게 의료시설이 많지 않은 곳에서 어린이들이 미숙아가 태어나게 되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체온이 저체온증으로 이렇게 위험해지는 학생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고 처음에 이걸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의 귀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생명을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들을 처음에 만나서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을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단계는 공감입니다. 공감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문제를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define 하게 되는 건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런 게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들이 저초온증이라고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어느 시점에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의 define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A, B, C, D. 예를 들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지금 이렇게 베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아이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커버도 하고, 또, 산모가, 어머니가 아이를 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또 안고 포대기처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겠고, 우리 옛날에 한국의 어머니들이 사용했던 그 포대기, 그죠? 포대기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적용할 수 있겠죠. 어느 것이 더 좋을 것인지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통해서 마지막에 5단계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고, 괜찮다. 여러 가지 중에서 아이디에이트 했던, 발상했던, 또 구상했던 이런 것들을 고쳐보기도 하고, 또 다른 데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서, 예를 들면,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돼야 된다. 예를 들면 병원이 있으면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것을 적정 기술이라고도 하는데 현지 상황에 조건에 맞추어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또 예를 들면 산간지대에 있는 부모들이 경제력이 충분히 못해서 그런 비싼 장비를 이용하지 못할 때 대비해서 간단한 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라도 이런 거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비 커버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면서 성과가 좋았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을 살렸다고 하는 이런 결과들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한 제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훨씬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많고 전공이 다르고 또 팀 회의를 통해서 좋은 제품을 한번 구상해보자. 굳이 좋은 제품뿐만 아니고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앱을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팀 구성을 통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자인 싱킹 과목의 그 평가에 대해서 또 목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과목명은 디자인 싱킹입니다. 우리 교과목의 교육 목표는 도전적 또 확산적 사고와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전적, 확산적,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 인재가 될 수 있다고, 더 뛰어난 창의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교재는 말씀드렸다시피 인비전의 디자인 싱킹 핸드북을 제가 PDF 파일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합니다. 보조 교재, 원래 이것을 이제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했던 크리에이티브 컴피던스, 우리 도서관에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기 주문을 했는데 도서관에서 절판이라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 책을 채택을 하지를 못했어요. 우리 번역을 한 것은 청림출판에서 유쾌한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했는데 즐겁게 이 수업 과목을 아주 즐겁게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성적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많죠? 우선 출석이 중요합니다. 출석은 교칙에 의해서 엄격하게 평가를 하고 2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을 진행하는 도중에 4번 이상의 4분의 1이죠. 4, 4, 16 4번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다른 거에 관계없이 F가 나가게 되고 교수님도 엄격하게 적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석을 하고서는 이 과정을 제대로 성적을 받기를 원하지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교수가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 우선 이제 중간고사는 현재로서 제가 보고서로 제출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20% 비율을 차지하고 기말고사는 오프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3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팀별 과제로 진행을 하는데 중간고사에서는 이 팀별 과제를 개인별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기여도를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여도 평가를 중간고사 보고를 하면서 팀원이 4명이다 또는 5명이다 앞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될 텐데 실제로 자기가 한 부분들을 진솔하게 적어내게 된다면 그걸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수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한 명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들이 자기 한 분야, 자기가 기여한 분야를 실제 기여와 참여를 하고 적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또 소리에 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수업이 재미있어서 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론과 참여, 이 부분이 10%인데 팀에서 팀장도 구성을 하고 또 토론이나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과정들을 제가 잘 살펴서 평가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 학기를 마치면서 훌륭한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과제를 해결하는 이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고, 이 과제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에서 만약에 하고 있는 이런 과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뭐 팀원이 합의가 된다면 같이 진행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지를 많이 줄 테니까, 그리고 뭐 어떤 이제 아이디어 제품을 만든다든지 또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든지 앱을 만든다든지 어떤 기업과 실제로 협력을 한다든지 한 경우가 있으면 교수가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 훌륭한 제품이 있다면 우리 특허나 디자인 출원을 학교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개인 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테고,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팀은 4 내지 5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하고 팀장 1명이 선택을 해주시고 팀원은 3 내지 4명 정도, 그리고 팀명을 멋지게 한번 팀원들끼리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회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팀룸, 요거는 이제 카카오톡 방이라든지 우리 뭐 다양한 이제 구글 클래스라든지 통해서 팀룸을 만들어서 각 팀룸에는 교수를 초빙해서 같이 여러분들 활동을 지켜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 수업을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 수업은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이 결합된 블렌디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시간은 오프라인으로 기본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1시간은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리는 강의를 미리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그 블랙보드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강의를 듣고 수업에 참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출석에 반영이 되고, 출석은 시간별로 체크를 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여러분들이 단순히 시간 때우기 위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학생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사항 있으면 교수 이메일 또는 우리 블랙보드 Q&A 방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즐거운 수업으로서 수업을 하고 창의적 산출물을 낼 수 있는 이런 유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